우리 13번 문제 좀 한번 살짝 풀어볼게요. 뭐 아이디어만 살짝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고민하면서 문제를 좀 잘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한번 보세요. 배출권 거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죠. 현재 기업 A와 B는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대요. A와 B가 있는데 오염물질을 각각 500단위씩 배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500단위 배출하고 있고 얘도 500단위 배출을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오염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는 이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현재보다 각각 15%씩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Q를 집어넣을까라고 했는데 줄이는 양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현재보다 15%씩 줄이라고 하는 거니까 500단위에서 15% 줄이면 얼마만큼 줄이는 거예요? 75만큼 줄이는 거 아닙니까? 75. 그래서 뭐 350, 그러나? 75만큼 줄이는 거 맞네요. 그렇게 되고 이제 B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만큼 줄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75만큼씩 줄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425 이렇게 되겠네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오염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5, 425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줄이는 방법을 뭔가 시장에서 오염 배출 권한을 통해 가지고 좀 유도하려고 한대요. 요거를 줄이는 방법을. 그래서 오염 배출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발급하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오염 배출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은 기업 A의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 저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QA를 썼어요. 그래서 저감량을 QA라 그러고 저감량을 QB라고 할게요. 그때 한계 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A기업의 경우 드는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은 거기 보시면은 미분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MCA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거기 그냥 미분해서 쓸게요. 2가 내려가니까 QA 이렇게 되고요. 앞에 했던 거랑 일관성 있게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MC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미분을 하게 되면 EQB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저감량이야. 어베이트먼트 하는 그러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위일 때 얘는 1, 근데 얘는 2배나 더 저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다라고 하면은 A 공장이 오염물질 저감하는데 비용이 싸게 먹히니까 약간 A 공장이 뉴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올드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설이 낡아가지고 오염물질 줄이는데 되게 힘겨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각각 QA와 QB는 오염물질 저감시킨 오염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번 한번 풀어볼게요. A번. 자, 균형에서 각 기업의 오염 배출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균형에서 오염 배출권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염 배출권을 발급했는데 그 재화의 가격을 얼마로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조세부가 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P라고 이렇게 할게요. P라면 이렇게요. 그럼 이제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오염물질을 저감할 것인가,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논리랑 비슷하게 만약에 MCA랑 이제 P랑 비교하는 거야. MCA가 더 작으면 됐어, 나 그냥 오염물질 직접 줄일래. MCA가 더 크면 나 오염물질 줄이는데 너무 힘드니까 오염 배출권을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네. 이게 직접 메이크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경작의 기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아웃소싱해서 너 직접 사서 쓸래? 네가 직접 만들래? 이거예요. 너 직접 스파게티 만들래? 아니면 백종원 선생이 만든 스파게티를 사 먹을래? 제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나 그냥 사 먹는 게 나아. 아니야, 나는 백종원 선생보다 더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백종원 선생이 만든 스파게티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나아. 이렇게 돼요. 그럼 어디가 최적입니까? 하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과 요게 이제 한계 편익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을 때가 최적이다 보시면 돼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기업 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CB랑 오염 절감 비용이 똑같아질 때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결론이 나와 있어요. 2번씩 나와 있습니다. MCA 여기 저감이니까 요거 QA 이렇게 있고요. 얘가 QB, EQB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MCA니까 QA가 P가 같고 P는 양쪽에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EQB가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알겠는데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그 가로 그 2번식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절감할 때 얼마나 절감시켜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기업이 75만큼 줄이고 두 번째 기업이 75만큼 줄여야 되는 거야. 두 개 기업이 총 줄여야 되는 양이 150만큼 줄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어떤 최적 목적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오염물질은 얼마나 줄여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목표 달성해야 되는 오염물질의 저감량은 1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만큼 줄여야 돼요. A가 줄이는 양과 B가 줄이는 양이 합쳐서 150만큼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앞에서 나와 있는 그 1번씩이요. 1번씩. 요거랑 두 개 같이 놓고 풀게 되면은 P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놓고 보면 P값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P값이 100 이렇게 되고요. 그럼 Q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QA 값도 100 이렇게 되겠고요. Q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이렇게 되겠고, 요 식이 내가 계산한 게 맞았냐 틀렸냐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보시면 두 개 QA랑 QB가 합쳐진 게 150이다. 이게 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밑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아이고 괜히 지웠네. 요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 봤을 때는 이제 그림을 한꺼번에 그렸고 거기는 그림을 두 개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오염물질을 한쪽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한쪽은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판매하는 그리고 구입하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A가 한 개 비용이 더 작지 않습니까? A가 그래서 배출권을 오염물질 저감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먹히니까 판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으로 따지면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요. B기업은요,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배출권을 거기 보시면 구입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가 이만큼 배출권을 B 기업에게 판매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출권의 가격이 100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0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P가 10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MCA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MCA가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MCA 이렇게 있고요. MCB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쭉 해서 MC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오염물질을 75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찾으면 이게 지금 100이고요. 요거 QA가 100이고 요게 QB가 50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야, 똑같이 75씩 줄여! 이랬잖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A 너 말이야 75 줄여, B 너도 75 줄여. 지금 획일적으로 수량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5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 보시면 75만큼 하고 있었고, 얘는 지금 과다하게 이렇게 줄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가 아니라 능력이 좀 더 있고 비용 절감이 그냥 오염물질 그걸 파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야. 판매를 하게 되고, 얘는 이만큼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가 아니라 50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빗금을 치지 않았지만 요만큼이 더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얘는 요만큼 줄이면서 이만큼 쓸데없는 초과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한 거야. 이 면적을 얘한테 이렇게, 얘가 있는 걸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A의 배출권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25만큼 개당 25씩 받았으니까 25 곱하기 100,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B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염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잖아. 구입 비용이 총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면적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입 비용은 이겁니다. 얘가 판매 수입은 이거예요. 요 노란 색깔이 그게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오염물질을 판매해가지고 판매 수입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이거고, 얘는 이만큼 오히려 비용이 요만큼만 드는 거죠. 원래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만큼이 되는 건데 요만큼으로 막은 거니까 이만큼이 이득이 되는 거죠. 얘한테 판매 수입이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자, A번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자, B번은요, 기업 A에게 360단위, 기업 B에게는 490단위의 오염 배출량을 할당했대. 배출량이 지금 할당을 그렇게 360, 490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각각 500, 500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배출량을 할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니? 그겁니다. 자, 우리 C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C번은 원래 이제 각각 500단위씩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360과 490으로 할당했으니까 A는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예, 다시요. A는 지금 500이었었는데 360으로 이렇게 줄이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40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저감해야 되는 것이고, B도 500개만큼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할당했다고요? 490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는 총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하면 150만큼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할당량이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A 네가 할당하는 양과 B가 할당하는 양이 150 이렇게 되는데 앞에 이거 쓴 거 있죠? 목적식, 제약식 그대로 보시면 돼. 이쪽으로 오시면. 요거요. 요거랑 그대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번, 2번씩 그거랑 똑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C 거기 나와 있는 MC 저감량과 MC B 요게 똑같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똑같아. 근데 앞에 거는 약간 오염 배출권이라는 가격을 통해 가지고 그걸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네가 할당할 때 한계 비용이 같도록 이쪽에 이제 지워진 거죠. 그래서 같도록 할당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얘를 100개를 줄이고 얘를 50개 줄여가지고 앞에랑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 547페이지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는 그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표보다는 직접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표로 하면 이제 중간에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원리로 사용해야 되는데 끊어지는 좀 결과가 발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549페이지에 거기도 보면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는 표로 나타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외부 효과 문제까지 이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뭐냐면 챕터 17장 있잖아요. 17장이 정보경제학이거든요. 정보경제학. 원래 이제 제 취지는 임봉 교수님 책에 미시경제 연습 이 책이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원래는 각 챕터마다 그냥 한 5개씩만 뽑아가지고요. 한 강의 횟수는 한 10회 정도, 한 7회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 문제를 선별해서 몇 개만 풀어드리려고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그냥 빨리 끝내버릴까라고 했었는데, 근데 자꾸 풀다 보니까 괜찮은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문제를 가능한 한 몇 개 좀 과하지 않은 것들은 다 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 횟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은 아니 언제 종강을 하고 왜 이렇게 늘어집니까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서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해설을 잘 보시면서 따로 연습장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 문제는 저렇게
저렇게 접근하고 그거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약간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좀 깨우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한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아 그때 요건 요렇게 풀었지? 해서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맨 땅에 이론만 딱 듣고 문제를 이렇게 딱 봤는데 풀린다? 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뭐 복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론은 배웠지만 문제는 따로 이렇게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요즘은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문제를 자꾸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좀 제가 많이 풀어들다가 이렇게 좀 늘어지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정보경제학은 또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여기서 한 3-4문제만 골라서 할까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이거는 따로 무료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넣긴 하는데 무료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짱박사. 여기를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뭐 한 2-3개씩 해가지고 요 우리 뒤에 불확실성화의 선택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그 앞에 이론 정리도요 조금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봉욱 교수님 책이 불확실성이 이제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책 없으신 분들도 그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미시경제학 책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영순환인가 할 때 임봉욱 교수님 미시로 했는데 거기 이론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 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때 문제를 못 풀어드렸는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여기에 있는 것들을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린 다음에 이론 설명 조금 하고 지금은 이론 설명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임봉욱 교수님 책 그 미시경제학 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뭐 한두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데 더 편안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할 때 이론 설명을 못 해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장장 임봉욱 교수님 책의 미시경제 연습이 제가 봤을 때는 책이 괜찮은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고 되게 이제 철두철미 하신 분이어가지고 또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학자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잘 이렇게 곱씹고 반복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미시경제학에서 뭐 엄청난 또 그거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이나 메일이나 뭐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